다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12월 3일, 목요일, 저녁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능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1시간 늦게 시작했는데, 아무튼 오늘 지수도 굉장히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도 잘 움직여서, 굉장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어제 약속드린 대로 이제 대선주들이 과거에 어떻게 갔었는지, 이제 그거를 좀 마무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제 지수 얘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안철수 테마주들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끝났는지, 최근에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제가 필명 안 불러드렸네요. 그죠? 네. 자, 우리 여기 시어버터님, 그리고 아프로님, 박연터님 어서오시고요. 네. 고고님, 플러스웨이브님, 스텔라님, 콜럼버스님. 이쪽은 정회원들이 저녁 무방도 참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후니님, 모짜렐라님, 리소님도 어서오시고, 윤술님도 어서오세요. 그 다음 레몬트님, 대구동차님, 멜세로끼님, 그리고 자유로운 영호님, 이현님도 어서오시고요. 머스마님하고 실버퀸님, 그 다음 촉촉해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대박이다님, 형김 대박님, 동호철님, 10억님, 20억 목표님, 네, 나루미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보죠. 오늘 지수가 양쪽 다 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잘 끝났는데, 자, 지수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참 이게 10월 달에 비관론에 휩싸였던 분들 지금 참 난감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살짝 눌러주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환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렇죠? 코스닥도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이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와도 증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그거 못 느끼세요? 지수가 옆으로 돌다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죠. 보세요. 옆으로 막 돌면서 조금 애목에다가 지금 또 치고 나가는데 종목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막 이러다가 지금 치고 나가거든요. 자, 편안하게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그런 얘기 했었죠. 뉴스를 잘 보셔라. 뉴스를 잘 보시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뉴스를 제일 먼저 만약 어떤 뉴스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맨 처음에 코로나 뉴스를 막 10분, 20분씩 다룰 거지만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 코로나 얘기를 안 할 거다. 정치 얘기나 딴 얘기 할 거다. 그런 얘기 했었죠. 지수가 여기 치고 나올 때쯤에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여기까지는 코로나 얘기가 뉴스를 틀면 맨 처음에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은 어느 순간 한 3, 4일 전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만 1번 찍어보세요. 눈치채셨나요? 네. 그런 게 좀 그런 거 같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못 느끼셨어요? 어렵나요? 이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네. 1번 찍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눈치채셨죠? 네. 잘 보세요. 며칠 전 3, 4일 전부터,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코로나 확진자 얘기보다 딴 얘기합니다. 추미애, 윤석열 씨. 화제가 바뀌었어요. 이거 일반인들이 이거 모른다니까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기가 막히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바뀔 거라고. 코로나 하다가 지금 코로나 얘기 거의 안 해요. 확진자 수가 확 줄었나요? 아니죠. 근데 코로나 얘기 안 해요. 500명 찍고 나서부터 갑자기 안 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미리 맞췄죠. 그쵸? 네. 제가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하다가 알았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코로나 얘기 나오면 지겹다 그러잖아요. 똑같다고 레퍼토리가. 코로나 뉴스가 막 나오면서 여러분들 심리를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에 증시는 폭등한다니까요. 증시가 폭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하는 줄 아세요? 종목이 폭등해요. 지수가 먼저 급등한 다음에 종목이 폭등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직도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방에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러고 계시죠? 그쵸? 망설이고 계시죠? 그러다가는 좋은 세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망설이시는 사이에 지수가 벌써 이만큼이 올라왔어요. 방송 시작하려고 하니까 스팸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 아까워서 나 사진 안 찍었는데 아마 저 말고도 이 문자 받으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꼭 지수만 급등하면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스팸 문자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불러드릴게요. 인간지표인데 이렇게 왔어요. 광고. 나올 만한 주식 호재는 다 나왔습니다. 경기 부양책 이후로 주식 추가 상승할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이제는 큰 대폭 하락 조정입니다. 이 사람들 주기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어디에서 오냐면 이런 데서 옵니다. 추가 상승 나올 때. 꼭 이때 오더라고요. 글씨를 읽어보니까 옛날에 그 친구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 문자 이거 오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종목들이 날아다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죠? 네. 자, 일단은 지수가 오늘 이제 크게 올랐는데, 일단은 코스피부터 볼게요. 잠깐, 선 치워. 저희 차트에 선이 많으면은 좀 답답해요. 네. 전문가 치고 좀 희한한 스타일인데, 보통 여기다가 좀 많이 보조지표들 깔아놓으시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죠? 근데 저는 여기에 뭐 선이 많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트 설정해놓고 방송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문가 맞으세요? 이래요. 네. 맞다,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뭐가 많으면은 되게 좀 힘들어해요. 네. 오죽하면 다 지워놓고 방송하잖아요, 지금. 그쵸? 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오늘 눈에 띄게 급등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들 있죠?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막 5%, 7%, 막 8%씩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를 끌어올리면 뭐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뭐 LG 전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보세요. 현대차를 볼까요? 현대차가 오늘 좀 뽑았어요. 7% 급등. 어우, 세죠? 기아차 오늘 또 뽑았어요. 과열이 좀 심하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기아차도 오늘 6% 급등. 그 다음에 LG전자 있죠? LG전자도 오늘 5% 급등. 신고가 나는 건 아니고요. 괜찮은 양봉이긴 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서 증시를 코스피 쪽으로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은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론 제약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게임주 있죠. 컴투스나 이거 뭐 컴투스하고 그 다음에 펄 어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국의 오늘 컴투스가 중국 쪽에 무슨 호재가 하나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컴투스가 아침에 장중에 장초반 크게 급등했었어요. 이거 코스닥 대형주인데 끝날 때는 좀 안 좋게 끝나긴 했는데 아무튼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 게임주 이게 우두머리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 시가총액이 더 큰 게 있는데 뭐냐면 펄 어비스입니다. 펄 어비스도 저희가 보유 종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14% 급등했고요. 게임주가 상승을 실패한 것도 있는데 펄 어비스처럼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중국의 그 게임, 우리나라 게임이 좀 허가받은 게 있거든요. 이번에 컴투스 거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했었던 그 한알령이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게임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했지만 게임주가 왜 하필이면 오늘 급등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오늘 급등했을까? 오늘 수능이잖아요. 수능 끝나고 보면 학생들, 우리 뭐예요? 우리 학생들 또 게임 열심히 하죠, 그죠? 근데 하필이면 딱 오늘이에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수능 딱 끝나면 바로 게임주들 날라갔었어요, 옛날에. 오랜만에 지금 이제 게임주들이 오늘 뭐 중국 얘기 나와서 가긴 한 건데 게임주들이 급등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들도 굉장히 최근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게임주가 코로나 수혜주거든요. 왜 코로나 수혜주일까요?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게임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근데 게임주들이 코로나 수혜주로서 별로 간 게 아직 없어요. 뭐 간 것도 있어요, 미스터 블루처럼. 근데 그거 웹툰도 하는 회사니까. 근데 아무튼 게임주들이 그렇게 올게 크게 간 게 없습니다. NC소프트 이런 것도 심각했지만 못 간 게임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쪽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서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지수대로 올려놨고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지수대로 올려놨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수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뭐가 가요? 대형주들이 가죠. 그냥 중소형 개별주들은 간다 못 간다 그때까지 쉬고 있습니다. 대형주 상승, 그 대형주 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출 때까지 중소형주들은 밑에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좀 애매하다는 얘기겠죠. 애매하니까 일반 중소형주들은 좀 쉬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애매할 때 급등하는 테마주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우선주죠. 그 다음에 품절주 이런 게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선주하고 이제 품절주 장세는 아니고 지금은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대선주들이 계속 급등을 합니다. 대선주요? 오늘 뭐가 급등했는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누구게 급등했냐면 윤석열 씨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에 상한가가 5개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베이스전자거든요. 이게 상한가를 오늘 제일 빨리 들어갔어요. 시간으로 보면 상한가를 제일 빨리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여기 보시면 상한가 5개, 코스닥에 5개죠, 그죠? 이 중에 상한가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모베이스전자인데 이게 윤석열 우두머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의 우두머리. 윤석열 테마주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누구한테서 순환매가 나오냐면 제가 늘 강조드렸던 후발주자에서 그 순환매가 나와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하기 전에 안철수 씨 얘기를 좀 해드리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씨 얘기 해드린다 그랬었죠? 네. 안철수 관련주를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과거에 이랬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볼까요? 잠깐만요. 차트를 하나 준비해서 올게요. 안철수 테마주 하면 뭐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내비요? 이것도 뭐가 있어요? 써니전자?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예전에 가장 유명했던 게 누구냐면 안랩, 옛날 안철수 연구소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 써니전자, 다물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어요. 옛날에 보시면 이게 안랩이거든요. 안랩인데 차트를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직관적일까요? 보시죠. 여기가 이제 2011년도거든요. 이 당시 거의 10년 전이죠. 네. 이때 안랩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했느냐? 안철수 씨가 이제 새로운 이제 새정치, 그때 새정치였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큰 돌풍을 일으켰죠. 그때 오세훈 씨가 이제 그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서울시장 내걸었다가 서울시장에서 이제 그만두시고, 그죠? 네. 공석이 됐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안철수 씨 얘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씨가 아무튼 아무튼 뭐 새정치 뭐 그때 그런 게 시작이 됐죠. 네, 잘 보세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겠다. 선거는 2012년도에 있었어요. 네. 근데 2011년도는 뭐냐면 보궐선거였으니까. 그랬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1년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안랩이 조정을 끝내고요.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차트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우리 회원들 거래량 잘 보시고요. 네.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게 확 나옵니다. 잘 보이시죠? 그렇죠? 네. 확 나오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렇게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다가 그렇죠? 네.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었죠? 어떻게요?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가 이게 돈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상향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바꿨어요. 바꾸더니 어떻게 돼요?
이 하락하던 이 저항선을 뚫고 거기 위에다 받쳐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1년 넘는 역배열 상태의 종목을, 즉 조정받고 있었던 종목을 정배열로 돌려놓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가 나와요? 눌림목이 나오죠. 눌림목이 나오면 세력이 뭐한다? 매집하는 겁니다. 세력은 매집하는데 개인들은 매집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뜯으세요. 왜요? 힘드니까. 빨리 수익 나오고 싶은데 맨날 이놈의 종목이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뭐 눌림목 종목 하나 드릴까요? 빨리 달래요. 눌림목 너무 좋아한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특히 무방회원들. 왠 줄 아세요? 실제로 눌림목 종목 드리죠?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맨날 누른다고. 사자마자 급등할 줄 알았는데 맨날 누르니까. 왜 누르겠어요? 세력이 매집한다고. 세력 매집주를 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맨날 누르니까. 그쵸? 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정말 큰 돈 벌고 싶으시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하시고 그저 인내한 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눌림목 다 끝난 거 그거 달래요. 내일 바로 급등할 거. 저는 그런 사람들 치고 큰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튼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얘기가 제가 또 할 거거든요. 정배열로 돌리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죠? 오세훈 씨가 그때쯤에 이제 관두셨겠죠. 뉴스 안 봐도 차트를 여러분들 많이 알게 되면요. 뉴스 안 봐도 알아요. 아, 이때쯤에 관뒀겠구나. 그러면서 한번 쭉 뽑습니다. 2011년 7월 달에 상승을 시작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악고점 3만원 근처까지 가죠. 거의 다 왔어요. 거래까지 실어가면서 쭉 올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뚫어버리면 되는데 어디 주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기 잘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밑으로 급락하죠. 파파팍. 세력이 미쳐서 이랬을까요? 자, 말을 좀 제가 더 강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쏙 들어가시라고. 세력이 진짜 뭐 미쳐서 이렇게 급락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해외 차트를 봐야 돼요. 아니 대선주 얘기하다가 웬 갑자기 해외 차트를 보지? 이거 보시면 이해되세요. 차트 잘 보이시죠? 이건데 2011년 8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갑자기 지수가 미국 지수가 이렇게 폭락합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제가 웃죠? 하루에 미국 다우 지수가 4% 그 다음에 5%씩 막 연달아 급락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S&P 아시죠? 신용평가기관 S&P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당했다니까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하죠. 그때 거의 전 세계 증시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랩도 세력들이 열심히 올리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때 그때 하한가 갔었어요. 그때는 하한가가 15%였으니까 14%까지 갔었죠. 최저점이. 그 다음 날도 14.5%까지 갔었잖아요. 뭐예요? 하한가 갔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참아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상한가 나오죠. 세력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올려버렸어요. 그냥 가자. 시간 없다. 쫙 올려버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 이해되셨어요? 네. 오늘은 번호 좀 찍으라고 할게요. 네. 열심히 찍으세요. 네. 자꾸 이해를 하셨나 오셨나 제가 확인하면서 할 거니까 네. 찍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열심히 간 거예요. 자,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요? 이제 못 보던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악고점을 제껴버리죠. 확 날랐어요. 이게 뭐예요? 안철수 테마주의 시작입니다.
전체 안철수 그때 테마주가 200개인가 300개가 넘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다니까. 이분이 이제 코스닥 기업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이분하고 밥만 같이 먹었어도 테마주가 돼서 막 날아다녔거든요. 이제 못 보는 거리랑이 터지죠. 그러면서 막 상한가 가니까 상한가 막 또 나왔어요. 또 나오고 4만원까지 가였어요. 와, 대단하죠. 하한가 맞고 떨어지니까 이 당시에 쫙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요 자리에 그 다음에 상한가 또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5만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요 일대에서 이 안랩 그 대표는 이제 대주주는 안철수 씨고 그 밑에 이제 경영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사님하고 뭐 이제 그죠? 네, 전무님하고 이런 분들, 네, 실장님하고 네, 이런 분들이 자사주가 있었겠죠. 이분들이 여기 하한가 맞고 떨어질 때 이걸 팝니다. 왜요? 돈 벌었잖아요. 이제 스톡옵션이나 그런 걸 싸게 받았을 텐데 이게 막 3만원, 4만원, 5만원까지 오니까 이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팔았어요. 임원들이 주식을 파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막 하한가를 맞고 급락을 했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이 실수한 거였어요. 왜냐면 저한테 좀 그때 물어봤으면 팔지 말라고 했을 텐데 대선주를 안 해보셨나봐요. 이분들이.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으니까. 어디까지요? 16만원. 이분들이 3, 4만원대에서 팔았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갔어요. 이게 뭐예요? 안랩이 안철수 테마주의 스타트를 끊어준 겁니다. 그리고 안랩은 더 이상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철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비정치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잘 갈까요? 그 종목이? 다시요. 정치하던 사람이 나 대통령 관심 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그렇죠? 네. 자, 비정치인, 안철수 씨 같은 비정치인 이런 분들이 기자들이 와서 선생님, 그때 교수님이었죠. 교수님 정치하실 거예요? 그 이분이 예 하고 싶네요.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상한가 갈까요? 아니요, 하한가 가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제 경험상 항상 그랬어요. 예, 할 거예요. 딱 대놓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끝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분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기자들이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정치에 뜻이 있으신가요? 출마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최대한 애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참 파랗고 이쁘네요. 식사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전에 안철수 씨가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한가도 나올 때도 있었지만 또 다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또 애매하게 얘기해요. 그럼 또 기대감에 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기자들 붙어서 물어보면 저는 뭐 그거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하한가 맞는 거예요. 며칠 뒤에 기자들이 또 집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안 하실 거예요? 글쎄요. 또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6개월 동안 16만원까지 갔어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드렸는지 아세요? 정치를 하겠다는 거를 대놓고 얘기 안 하는 게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선주 예를 들어서 윤석열 관련주를 좀 하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해보시라고. 지금 수익낼 만한 게 그게 제일 좋으니까 해보시라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치를 하겠습니까? 상관없다니 제가 그랬죠. 상관없다고. 저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상관없다고. 되든 안 되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다. 세력들이 그냥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포장을 해서 종목을 급등시키는 거니까 개의치 말고 매매를 해봐라. 공략을 해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식으로 상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경험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쭉 얘기해드리잖아요. 안철수 씨 말 한마디에 미소 한마디에 그죠? 네, 그거 그 애매하게 말하는 그거에 주가가 하한가도 가고요, 막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어요. 실제 여기에서 저희 그때 제가 전문가 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략해갖고 수익 내고 막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꼭지가 이제 16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게 2011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랩은 더 이상 신고가가 안 납니다. 왜 안 났을까?
그러면 안철수 테마주의 우두머리가 이거였는데 안랩 옛날 안철수 연구소죠. 이게 이렇게 못 갔으면 이게 2012년 1월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안철수 테마주는 못 갔겠네요? 아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갔어요. 왜요? 왜겠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저점이 얼마예요? 2011년 저점이 16,500원이었는데 6개월 뒤에 고점이 16만 7천원, 그러니까 10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은 10배 상승했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또 올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또 올려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조였으면 10조가 됐는데 그럼 세력이 매집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럼 그 세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배부르니까 다른 데로 갔겠죠. 어디로요? 시가총액 300억, 500억, 700억, 800억 이런 걸 찾아서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랩이 여기서 딱 꺾이는 순간 안철수 테마주가 몰락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후발주 장세가 열립니다. 그때 유명했던 게 오픈베이스, 메커스, 우성사료, KC피드 뭐 많잖아요. 프리엠스, 한국정보공학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링네트도 그때 안철수 테마주였고 써니전자, 다물멀티미디어 뭐 그때 미래산업도 가지 않았나? 어떤 거는요 삼성전자보다 하루 거래 대금이 훨씬 많았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열심히 갔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갔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 안철수 씨 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비정치인이었던 안철수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새정치 그러면서 큰 인기를 얻으셨고, 그쵸? 그래서 이분의 그 애매한 화법이 그때는 먹혔어요. 신선했으니까. 애매한 화법이. 그래서 많이 갔었어요. 지금은 좀 애매하게 얘기하면 답답해 하시죠. 네. 10년 지나서 그래요. 네. 안철수 씨가 좀 애매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또 막 사람이 욕하잖아요. 그때는 이게 인기였다니까요. 이걸 이제 이분 거를 왜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씨가 비정치인이잖아요. 그쵸? 비정치인. 그럼 누구 걸 참고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테마주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거 참고하시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거 참고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거 참고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정치인이었는데 누구 참고하실 건데요? 이재명 씨 거? 이재명 씨 정치인 출신 아니에요? 누구 거 참고하실 건데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대충 참고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갑자기 등장한 비정치인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여러 사람이 있긴 한데 가장 이제 세게 올라갔던 게 이제 지지율이 그때 가장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 안철수 씨입니다. 요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안랩이었죠. 안랩이 언제부터 급등했죠?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로는 이러다가 이제 떨어졌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써니전자를 볼게요. 자, 써니전자를 보시면 여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쵸? 저점이 여기 보이시죠? 294원. 누가 봐도 이건 부도 차트잖아요. 이러다가 1년 뒤에 어디가 있어요? 만원. 1,400원을 갑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때. 그쵸? 근데 시간을 잘 보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의 이제 뭐 부도 차트예요. 네. 부도 날 뻔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전저점 깨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가는데 시기를 잘 보세요. 저는 낡은 종목보다 새 종목을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죠. 아까 안철수 테마주가 언제 갔어요? 안랩이 언제 갔어요? 2011년 언제 갔어요? 6월달부터 왔다 그랬죠? 써니전자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2011년이 여기죠? 그쵸? 네. 2011년 6월달이 여기인데요. 뭐하고 있었어요? 네, 전저점 깨고 있었어요. 나는 안철수 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시냐고. 아닌 척 하려고. 전저점 다 껴놓고. 그리고 안랩이 언제부터 하락했어요? 2011년 12월 달부터 쓱 빠지죠? 써니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쓱 올라오죠? 그리고 딱 되니까 때 되니까 쏴버리잖아요.
이해되셨으면 이번에 2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시죠?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많이 간 거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자꾸 뒤에 있는 거 후할줄을 공략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앞에 많이 간 거 자꾸 그거 붙들고 더 갈까요? 지금 사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후할줄 사야지. 선의전쟁 이랬다니까요. 이런 거 얘기해준 사람 없죠? 별로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왜 그러겠어요? 네. 주식은 기억력 싸움이거든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대장이다 그러면서 날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안내비 호랑이면 서해전자는 여우인 거예요. 네? 호랑이가 왕노릇하다가 호랑이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여우가 나타나서 왕노릇한다면서요. 이게 여우인 거예요. 이게 부도날 뻔했는데 차트만 보면 부도 직전 아닙니까? 294원인데 이게 이제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쭉 뽑았다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다운 멀티미디어. 재밌어요. 이게 써니전자랑 거의 이제 쌍둥마차였는데 안랩이 급등을 시작했을 때 이 종목도 똑같이 전저점을 깨면서 박살나고 있었어요. 부도 차트죠? 그쵸? 네, 부도 차트. 안랩이 꺾이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안랩이 여기서부터 꺾어졌는데 요것도 그때부터 슬슬 올라오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슬슬 거래량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는요, 요 캔들 보시면은 캔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요 캔들은 뭐냐면요, 거래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다물 멀티미디어가 이 당시에 1,000원대였는데 하루 거래량 중에 제일 적을 때가 얼마였냐면 여기 아닌가? 여기. 거래량이 얼마일까요? 거래량 834주예요. 얼마요? 80만 주도 아니고 8만 주도 아니고 거래량 834주, 거래대금 100만원. 누가 100만원씩 샀어요?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막 하루에 막 수백만 주, 수천만 주씩 막 이렇게 터진다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세력이 팔아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세력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급등주 검색기에 안 나오죠. 왜요? 크게 놓고 보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니까요? 급등주 검색기 레이더에 안 걸려요. 땡겨서 보면 보이잖아요. 뭐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거래량이 나와요. 들을 때는 막 좀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아까처럼 여기였죠? 네. 800주 그 다음에 거래량 좀 더 나와서 1400주 이랬다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날랐잖아요. 그냥 급등하기 전에 속인다고 또 한번 21선 깨트리고 쫙 나르고 하한가 때리면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들어버려요. 옛날에는 시원시원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이것도 8,000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가버린 거죠. 이 정도 나와줘야 대손주가 시세를 뽑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참 좋았어요. 이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주식만 따지면요, 주식만 갖고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냥 주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을 주식시장이 힘들 때마다 저는 그분을 떠올립니다. 그때 좋았는데 네. 이때였거든요. 네. 주식이 올라가도 별로 뭘 안 했어요. 네. 뭘 안 했다니까요. 별로 많이 갔어요. 아까 써니전자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그쵸? 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주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뭐하고 있을까요? 뭐 서현이나 몇 개 간 게 있긴 있죠? 2배나 많이 가야 3배짜리. 네. 대부분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요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요거 하고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되게 좋았었다 그 얘기를 했었죠?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아까 안랩이 딱 꺾이고 나서 안철수 씨 테마주가
진짜로 200개, 300개에서 움직였습니다. 정정무님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를 얘기하기도 바빠서요. 네네. 그건 이제 좀 깊이가 있는 얘기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가 좋았다 그랬죠? 뭐가 좋았냐면, 별로 간섭을 안 했거든요. 올려도 뭐라 안 했어요. 그리고 수급이 좋았어요.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부동산도 그때는 호황이었고, 괜찮았거든요. 부동산 호황이었다는 건 뭐 이제 사람마다 약간 이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개인들이 지금보다 더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갔으니까요. 그죠? 괜찮았었어요. 그때는 세력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식 테마주를 날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200개 넘게 올라갔다니까요. 제가 얘기한 거는 3% 5%짜리 올라간 거 말고 최소한 상한가라도 나와 준 거 다 포함하면 200개 넘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그때는 세력들이 종목을 진짜 기본 50개, 100개 이상씩은 한 사람당. 박근혜 대통령 것도 그랬고, 뭐 하여튼 테마주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개인들이 안 따라붙으니까 종목 수가 옛날에 비해서 현재 적어요.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장타는 안 나와요. 순간 2, 3개월 동안에 5배, 10배 가는 거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세력이 적당히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가는 거 4배까지도 나오는데 적당히 올리고 다른 쪽으로 튑니다. 메뚜기처럼 점프해서 딴 데로 가요. 요즘에는 거의 한 4배 정도를 올려줘요. 4배. 우동머리가 4배 정도 올려주고 나머지는 2배에서 많아야 3배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좀 짧아졌죠. 짧아졌어요. 짧아진 대신에 기간도 짧아졌어요. 수익률이 짧아진 대신에 장점이 뭐냐? 기간도 짧아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 내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가져가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 200% 수익 나는데 한 일주일, 2주면 돼요. 세력이 그렇게 해요. 보유기간은 짧게, 수익이 짧아진 대신에 보유기간을 짧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떠냐면 옛날에 그냥 종목수가 되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순환매를 돌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순환매가 아니라 뭐였냐면 시소였어요. 시소. 지금 순환매를 돌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시소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나오긴 했는데 문재인주는 몇 개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유성태 NS나 뭐 이런 게 대형 같은 게 있긴 있었는데 별로 바른손도 그랬고 뭐 우리들 제약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숫자로 따지면 안철수식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거하고 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씨 거는 빼고 얘기해요 그때는. 박근혜 씨 거하고 안철수 씨 거하고 시소 게임을 했어요. 뭐냐면 시소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안철수 씨 거잖아요. 여기가 박근혜 씨 거면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이쪽 박근혜 전 대통령께 올라가면은 안철수 지금 당대표시분이 이분 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시소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씨께 올라가면 반대편께 하락하는 거예요. 그냥 시소였어요. 되게 쉬웠거든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단타를 갖다가 뭐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써니전자나 다음월티비디오 보고 있다가 저게 막 급등 5% 10% 급등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 거 사면 돼요. 그 다음 거나 그 다다음 거 사면은 뭐 5%짜리는 뭐 그냥 우습게 그냥 수익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시소였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간단했거든요. 지금 어떠냐면 순환매를 돌리는데 옛날처럼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못 보내니까 안에서 순환매를 돌립니다. 근데 순환매가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돌립니다. 여러분 순환매가 되게 단순한 것 같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따지면 이낙연 씨 거 같다가 이재명 씨 거 같다가 윤석열 씨 거 같다가 다시 이재명 씨 거 같다가 이낙연 씨 같다가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요즘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려요.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요즘에는 개인들이 연말에 조정 온다 그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개인들이 요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주식을 빨리빨리 사야 되는데 제가 오죽하면 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뜰채만 있어도 된다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뜰채만 갖고 돌아와도 그냥 종목도 아무거나 사도 된다고. 매집되어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대충 뜨시면 돼요. 낚싯대도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연말까지 지켜보고 하겠다고. 미치겠어요 진짜. 그분들 다 놓치거든요 이거. 네. 근데 이 얘기를 또 왜 했냐면 지금 순환매를 돌리는데 되게 복잡하게 돌립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세력들이 판을 크게 못 벌리고 그냥 그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안에서. 지금은 윤석열 씨 테마주 내에서 그 내에서 순환매가 놉니다.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 씨 것 내에서 돌려요. 어떤 스타일로요? 옛날 이 스타일로. 옛날 안철수 씨 올라갈 때 있죠? 그 스타일로 윤석열 씨 것 내에서 돌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3번. 네, 이번엔 진짜 제대로 찍으셔야 돼요. 다른 얘기 넘어갈 거니까. 벌써 50분 넘었죠? 윤석열 씨 것 내에서 돌린다고요. 왜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좀 빨리빨리 들어오고 막 세력이랑 같이 밀어 올려주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세력들이 못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 좀 가져주고 좀 사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네. 개별 장세에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탓이에요. 세력 탓이 아니고. 그쵸?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안 된 시간이 모자라면 내일 또 얘기하죠. 네. 자, 그럼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어떻게 순환매가 돌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는 치우고 이제. 잠깐만요. 나는 신용 있죠. 나는 신용 늘어나는 거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하고 하락하는 거하고 난 그게 정말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있으세요? 개별주 주가가 상승과 하락하는 거랑 신용이 늘어나는 거하고 줄어드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나는 너무 궁금해서 공부하고 싶다. 자, 4번 찍어보세요. 네. 있어요? 나는 신용 있잖아요. 신용이 늘어나는 거하고 줄어드는 거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하락하는 거하고 난 너무 그런 게 궁금하다. 있으시죠? 있으시면은 서비스. 네, 서비스예요. 네. 공부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써이전자이죠? 써이전자. 아까 이 얘기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보세요. 옛날에는 네? 차트가 이게 마음에 안 드네요. 잠깐만요. 써이전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네, 쉽게 알려드릴게요. 써이전자가 이거죠? 네,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하나 안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낡은 테마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써이전자인데 아까 거기 뭐 300원에서 막 그 만원까지 급등했을 때 있죠. 그때는요 거래량 조금만 가지고도 주가가 이만큼 날렸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거래가 이만큼 터지는데 못 가요. 못 간다고. 이해되세요? 8년 전에는 30배나 급등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 이 거래량 갖고서 30배를 날라다녔는데 지금 어때요? 이 거래량 갖고 상한가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해 잘 되시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고차라고 그랬어요. 중고차. 차로 따지면 이제 2012년도에 샀으니까 이제 9년차 아니에요? 그죠? 차가 9년 되면은 연비라는 게 이제 떨어지고 여러분들도 질리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막 차가 필요해요. 막 차를 사고 싶은데 제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9년 된 차가 있는데 옛날에 기름 넣으면은 가득 넣으면은 500km 갔는데 지금은 한 200km도 못 가는데 이거 사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이러면서 막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8년, 10년 된 테마주 다 낡아빠진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막 급등했었죠. 동방성기 영화금속 그거 어떻게 끝났어요? 장대 못 맞고 전사하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8년, 10년 된 테마주거든요.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가덕도 테마주 좋아하시죠? 근데 그거 8년, 10년 된 거라니까요. 차로 따지면 8년, 10년 된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제발 나한테 팔으라고. 사시겠어요? 그게 중고차면은? 안 사시겠죠? 오히려 저를 고소하지 않으시겠어요?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재밌죠? 8년, 10년 된 차를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된 테마주는 거래량이 많이 넣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보세요. 동방성 영화금속 지금 뭐하고 있는가. 제2의 써니전자죠. 아셨죠? 그 얘기를 제가 빠뜨렸어요. 자, 신용 얘기 왜 했냐면 요겁니다. 수파님도 어서오세요. 네. 이거 보세요. 신용을 켜놓고 보죠. 자, 당겨놓고 신용이죠. 이 종목이 되게 재밌어요. 밑에 게 뭐냐면 이게 신용이거든요. 검은색 선 보이죠? 이게 신용인데 주가가 급등만 하면 신용이 늘어요. 근데 신용이 늘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급등을 해요. 그럼 이제 뒤늦게 개인들이 신용을 막 써요. 신용이 늘어나기만 하면 폭락해요. 신용이 늘어나기만 하면 그냥 세력이 그냥 밟아버려요. 늘어나기만 하면 그냥 꺾어버려요. 늘어나기만 하면 꺾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10번 중에 8번은 그래요. 이따가가 아니라 이번 주에 심심하시고 이제 요거 갖고 공부하세요.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신용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신용이 늘어나면 세력이 어떻게 주가를 급락시키는지, 어디까지 보내버리는지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드려도요, 차트 딱 보면 아세요. 이거구나. 그쵸? 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또 누가 신용 쓰고 있네요. 그러면 주가가 좀 힘들어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잘 보시면 돼요. 신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더 늘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써니전자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윤석열 테마주들이 어떻게 순환매가 돌고 있냐면 이렇게 돕니다. 그 서현 있죠? 제가 서현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제 얘기 듣고 서현 사가지고 수익냈다는 이제 무료회원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덕성, 우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그죠? 쭉 다 얘기해드렸는데 저희는 서현이나 덕성우를 사지 않았어요. 덕성우는 옛날에 여기서 했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잘 팔았죠. 그죠? 옛날 얘기고, 그때 300% 이상 수익 났거든요. 우리 회원 중에 어제 기선회원님이 갖고 계시다잖아, 아직도. 까치밥으로 수익 400%. 네. 근데 이제 제가 윤석열 관련주를 많이 해보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윤석열 테마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때가 아직 덜 탄 테마주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좀 거칠긴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씨 테마주나 이낙연 씨 있죠? 이분들 테마주보다는 윤석열 씨 테마주가 때가 덜 탔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발주를 공략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한 종목들은 선발주를 공략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거는 후발주를 공략하면 돼요. 그쵸? 윤석열 씨 자체가 후발주죠. 왜냐면 올해 6월달쯤에 한 번씩 조금 올랐었고요.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크게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 씨는 2016년 탄핵 때부터 종목들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테마주는 5년 됐어요. 이재명 씨께 최근에 급등한 것 같죠? 천만에요. 2016년 그때부터 급등했어요. 5년이나 된 낡은 테마주야, 이거는. 이재명 씨를 욕하는 게 아니라 주식 테마주가 그렇다는 얘기, 5년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차이 비교했죠? 5년 된 중고차죠. 이낙연 씨는요, 3년 된 3년. 다음 달 되면 이제 4년 차겠죠. 왜냐면 2018년도부터 왔으니까. 18, 19, 20. 내년이면 4년 차입니다. 4년이면 애매하죠. 그쵸? 네. 이낙연 씨 테마주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미 많이 낡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죽하면은 남선알미늄이나 이런 게 더 이상 못 가고, 최근에 뭐가 갔어요? 삼부토건이 갔잖아요. 이게 뭘로 갔어요? 이낙연 식으로 간 거예요. 슈링 로봇,
다 그쪽 기관 아닙니까? 그쵸? 저희도 이거 들고 있다가 잘 팔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낡은 대장주들은 못 가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종목이 바뀐다고. 앞에서 많이 간 게 또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후발주들이 가는 거죠. 아까 안랩하고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최근에 바뀌었나봐요. 아니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그때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4대강 테마주 할 때도 그때도 그랬어요. 이거 바뀐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린이 분들은 뭘 하시겠어요, 지금?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인터넷 검색 대충 해가지고 종목 뽑아가지고 저기 유튜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무료 종목 진단 받고 무료 종목 추천 받아서 수익을 내시겠다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대충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힘들죠? 왜 힘드시겠어요? 대선주는 테마주는 과학이에요. 그냥 대충 검색해서 그냥 이거 뭔 회사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죠. 네. 머리가 좋아서 기억한 게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해봤고 성공도 많이 해봤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뭐가 잘못됐는지 자꾸 확인하다 보니까 기억을 해버린 거예요.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기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이제 싸워봤기 때문에 종목하고 싸운 거죠. 세력하고 싸운 게 아니고 종목이랑 씨름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하면서 회원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저도 똑같은 개인인데, 그쵸? 개인적으로 매매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그냥 혼자서 이게 되시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제발 힘 좀 내셔라. 조정 안 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본적으로 큰 조정은 안 온다. 그랬잖아요. 지수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유성열 테마주 좀 관심 가지고 보시라고 했죠.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뭘 사냐면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서현. 뭐 이거 사셨으면은 뭐 단타치로 들어가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나셨겠네요, 그죠? 네. 제가 좀 사보라고는 했지만, 서현을 사라고는 안 했지만, 윤석열 관련주로 사보라고 했지만, 종목은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 서현이나 아니면 뭐 덕성우나 이런 걸 막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이제 진도 이런 것들 사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도 있겠죠. 그쵸? 근데 저희는 뭐 샀는 줄 아세요? 이런 거 안 샀어요. 대량 거래 터진 거는 취급 자체 안 합니다. 이거 샀어요. 모베이스 전자 샀어요. 저기 밑에서 아닌 척 하고 있는 거 이거 샀어요. 언제 샀냐면 오랜만에 저걸 만들어 놨어요. 이거요. 모베이스 이거 샀다고요. 보이시죠? 언제 샀냐면 여기 샀어요. 11월 3일날 딱 한 달 전이죠. 이거 샀죠. 누르기 시작할 때. 이는 저기 윤석열 씨 관련 주가 하나 또 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가려놨는데 우리 회원들 아실 거예요. 스윙으로 그거 윤석열 관련 주 없는 분들은 모베이스 전자 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샀어요. 세력도 열심히 들었다 놨다 몇 번 더 하고 상한가 뽑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 테마주가 수익은 이제 상한가나 먹었기 때문에 한 33%예요. 내일 상한가나 더 나오거나 뭐 추가 급등하면 수익 대박 50% 60% 넘어가겠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저희는 밑에서 이런 걸 사놨어요. 종목 공개를 못하니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오늘 이거 말고 종목이 2개 더 움직였거든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저 2개는 상한가 안 갔기 때문에 비공개. 하나는 상한가 갔다 풀리긴 했는데 상한가 못 찍어서 비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 사실까봐. 이런 거 사놨다고요. 문자 나간 거 있죠, 그죠? 스윙이 뭐냐고요? 스윙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들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했는데 버텨가지고 수익 낸 거예요. 아직 보유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잘 보세요. 써니전자하고 아까 그 다물 멀티미디어를 왜 보여드렸냐면 안내도 처음부터 왜 얘기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여기였다는 겁니다.
모베이스 전자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윤석열 씨 관련주가 급등했던 게 1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 잘 보시면 보이세요? 점 상한가예요. 상한가 들어가는데 거래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그랬는데 이거는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성골이에요. 성골. 옛날에 신라 그 계급 아시죠? 성골, 진골, 육두품 막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테마주 시작했을 때 점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한 10개월 동안 아닌 척 하면서 맨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거 다 세면 10번 될 겁니다. 네. 눌린 목을 10번 이상 만들고 이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기대가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치고 나간 거예요. 서현이랑 진도랑 아까 그 종목들이 덕성오늘 오늘 갔나요? 못 갔잖아요. 오늘 하락했죠? 서현도 오늘 못 가고 하락했죠, 그죠? 서현이나 진도나 덕성호가 끝난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초단타를 좋아하는 그런 개미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거래가 많죠? 여기는 세력이 아니라 개미가 바글바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거 추천 안 하고 아마 서현을 11월 초에 같을 때 추천해서 여기서 추천했겠죠. 일로 안 가고 모베이스 전자로 간 거예요. 왜요? 여기는 세력만 바글바글하거든요. 맨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는데 개인들이 있겠어요? 시퍼런 거 이런 것만 있는데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단타 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게 많으니까 개인들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사서 우리만 수익 낸 거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좀 이런 걸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떠있는 거 서양 같은 거 사면 대응도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회원들은 이거 많이 샀거든요. 이거 말고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런 데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윤석열주 사라고 해놓고 한번 해봐라 해놓고 우리는 딴 거 한 게 아니라 우리도 했어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그 제일테크노스 있죠? 그것도 윤석열 테마주인데 저희 방 추천주는 대부분 여기서 나갑니다. 이거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딴 걸로 간 건데 어디서 했냐면 이거 여기서 샀어요. 처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밑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게 급등주 매수 맥점입니다. 아까 써이전자하고 다운멀티미디어랑 같은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데서 들어갔다고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 또 얘기하죠. 뜰채만 있어도 된다고. 그냥 와서 뜨면 된다니까요. 저 모베이스 전자가 11월 3일날 추천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거의 매일 얘기했어요. 라이브에서. 왜요? 왜겠어요? 회원들 더 수익 좀 더 내게 해드리려고 계속 설명했어요. 라이브는 88만원인데 문자반은 48만원이죠. 회비 차이가 종목은 거의 똑같습니다. 종목은 똑같아요. 근데 왜 회비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붙들어 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네. 모베이스 전자 거의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꼴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면서 쓱 보여드리고 원래 이러는 게 잘하는 거다. 이게 매집이다. 계속 설명했다고요. 늦게 들어왔어도 눈치 보고 샀어요. 가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근데 이게 뭐라고요? 윤석열 테마주 안에서 순환매 도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의 대장은 모베이스 전자다. 내일은 누굴까요? 내일도 모베이스 전자일 수도 있지만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누구겠냐 이거예요. 또 다른 게 또 나오겠죠, 그죠? 또 나올 겁니다. 이재명 씨 관련주하고 그 이낙연 씨 거는 그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좀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뭐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윤석열 씨를 어떻게든 잘라내려고 그냥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윤석열 씨 관련주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요? 재료가 소멸이 안 됐으니까. 이분이 잘리려고 하는 그게 이번에 이 테마주에는 이게 좋은 재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리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 이런 상황이 윤석열 테마주한테는 호재라니까요. 오늘도 모베이스 전자 이런 것들 이제 급등하고 있었지만 회원들한테 뭐 할게요? 라이브에는 하나, 단톡방에는 윤석열 테마주 2개, 라이브랑 문자방 하나, 단톡방은 2개 나갔어요.
윤석열 걸로. 윤석열 씨 걸로 나갔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순환면을 돌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익 내려고 계속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테마주를 제일 매집을 잘 해놨다고. 이해되시죠? 네, 계속 매집하고 있죠. 왜요? 세력이 순환면을 돌리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벌써 9시 10분이네요. 네. 자, 5분 안에 마무리 해드릴게요. 세력이 순환매를 돌려요. 그러면 종목수를 적게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하나라도 더 사는 게 유리하겠어요? 하나라도 더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한다? 7번. 오늘 강의를 다 이해했다. 7번 찍어주시고, 아니다. 나는 곧 죽어도 몰빵해야 되겠다. 8번 찍어보세요.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신 거죠, 오늘. 나는 죽어도 몰빵하겠다. 한두 개만 사겠다. 한 100개만, 한 3, 4개만 사고, 네. 난 끝내겠다. 8번 찍어보세요. 네. 오늘 강의료입니다. 네, 다 찍으세요. 이해되셨나요? 좀 많이 사시는 게 유리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사시는 게 유리하시겠어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요. 편안하게 하세요. 주식은 힘들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벌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오랜만에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거 얘기해드리죠. 수익이 30%밖에 안 돼가지고 좀 그랬는데, 물론 여기 종근당과에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하나 더 만들어놨는데 한 85% 수익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추천을 여기서 했어요. 거래 없죠. 바닥이잖아요. 재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화이자 백신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쵸? 바닥에서 났잖아요. 그리고 즐기잖아요. 좀 전에 보셨던 누구예요? 모베이스 전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 샀느냐,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을 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보세요. 제가 급등주 매수액 좀 얘기했던 게 이런 자리인 거예요. 세력들이 들었다 놨다 하는 자리. 이 자리잖아요. 꾹꾹 누르는 자리. 제가 처음에 오늘 강의할 때 그랬죠. 실제로 눌림목 종목을 여러분들이 원하시지만 실제로 눌림목 종목을 추천하면 일반 개인들은 힘들어합니다. 왜 라이브 방송을 하루에 3시간씩 진행하는 줄 아세요? 추천해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종목 추천하는데 1분이면 돼요. 문자 보내는데 1분이면 뭐 끝나니까. 근데 이거 붙들어 놓고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왜 추천했고, 왜 매집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왜요? 하루 종일 요 얘기합니다. 이게 기법 강의고, 이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무튼 윤석열 테마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안 간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들을 해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바닥에서 세력들이 이제 모베이스 전자처럼 올리려고 하는 것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다 뜬 거예요. 다른 거는 터졌거나 상한가 나왔거나 그런 것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들어가시면 단타는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실력도 안 늘고 수익도 잘 안 나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그죠? 9시 14분이네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까 7번 찍으라고 하면 좀 많이 찍을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찍으시네요. 네, 서정호님은 숫자로 7을 찍어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 있죠? 네. 이왕에 돈을 버시려고 직접 투자를 선택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편하게 버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주식으로 돈을 버실 때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 중에 힘들게 버시는 분이 있고요. 좀 편하게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편하게 버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편하게 좀 하세요. 맨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1분 안에 마무리 져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코스닥 지수 딱 띄워놓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그랬어요. 지수 보지 마라. 크게 걱정하실 거 없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딱딱딱 얘기만 하고 넘어갔어요.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 저항은 여기였다. 여기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어제 기억나시죠? 실제 저항은 여기였고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껍데기일 거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무시하면서 올라가죠? 껍데기란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매년 그래요, 매년.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설명해 드린 거고, 안 속고 세력한테 안 속고 그걸 설명했던 거예요. 왜요? 난 이거 맨날 봤던 거니까. 저한테는 쉬웠던 거죠. 아셨죠? 네. 어떻게 여러분들 지수도 전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편하게 보셔라. 모베이스 전자나 저 윤석열 테마주도 거의 매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수익 내자고. 왜 후발주 서영 같은 건 안 사고 후발주를 샀는지 설명해 드렸고 마음 편안하게 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수익들이 많이 날 겁니다. 우리 방은 더 많이 날 겁니다. 자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전에 언제부터 개별주들이 움직이는지 저는 잘 알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 드렸고. 왜 하냐고요? 똑같아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매년 똑같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직 모르셔서 그래요. 진짜예요. 매년 똑같았어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빠르면 12월 3일 날부터 올라오는 것들도 있었다고 옛날에. 오늘 보니까 지금 그러네요. 좀 빨라요. 빠르다는 거는 뭐예요?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종목들 급등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 얘기합니다. 뜰채로 뜨면 된다. 여러분들도 계속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빨리 뜰채로 뜨세요. 지수가 올라가다가 꺾이면 그러면 개별주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제발 조정 걱정 좀 그만하시고. 지수가 꺾여야 대형주가 안 가고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가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준비하셔야지. 왜 조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맞죠? 용기 내세요. 지금 여러분들 노력 안 하시면 내년 1, 2, 3월 달에 내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수익 하나도 안 나요. 그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조정이 아니라 상승장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시면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 좀 빨리 들어오세요. 혼자 힘드시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은 모베이스 전자 같은 종목들 지금 계속 추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주 계속 사고 있다니까요. 네. 들어오시면 이제 같이 바로 사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9시 20분까지 했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방송 진행하려고 하니까 내일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네.